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전방위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자, 올해 4월 구치소 접근 과정에서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최유정 변호사가 낸 고소장에 발단이 된 이번 사건. 정운호 게이트로 번지면서 넉 달 넘도록 엄청난 파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경제인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 등이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서 법원으로까지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SBS 사회부 한상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저희 SBS 8시 뉴스에서 정운호 전 대표가 평소 관리해온 로비 대상 판사 3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보도를 했던데요. 저도 이 뉴스 봤습니다. 특히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판사의 경우 상당히 여러 혐의점이 드러났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직 부장판사 3명을 정운호 전 대표가 관리해온 것으로 검찰이 보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정 전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2차례나 수사를 받고 이 중에서 한 번은 구속 기소돼 징역 8년에 실형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평소 판사들과의 인맥 관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도록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말씀하신 김모 부장판사는 상당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함께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고 부의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고가의 SUV 중고 차량을 5천만 원에 정 전 대표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김 부장판사의 딸이 정 전 대표가 후원한 미인대에서 1등을 차지하는데 이 시기에 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부장판사와 가족들의 계좌까지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가 참 많네요. 예. 다른 2명의 부장판사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로비 받았습니까? 네, 다른 2명의 부장판사 역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조금 조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 임모 부장판사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언론 보도가 됐던 인물인데요.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정운호 전 대표의 브로커 이민희 씨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배당을 받기 바로 전날인데요. 브로커 이민희 씨가 항소심 판결 로비를 하려고 임 부장판사를 만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A 부장판사인데요. 저희가 영문 이니셜을 쓰면서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 판사의 경우 동명이인이 많고 또 평소 정 전 대표와 친분이 두텁기는 하지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예. 어제는 성형외과 원장도 구속 수감됐던데요. 이 사람은 정 전 대표와 무슨 관계입니까? 네, 정운호 전 대표 1명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섰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정 전 대표의 판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이 씨는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법원의 김모 부장판사한테 부의금 500만 원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하려 했던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를 상대로 실제 판사 로비 활동을 했는지 또 정 전 대표 측에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씨의 조사가 끝나면 김 부장판사부터 차례차례 현직 부장판사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성형외과 원장, 판사 등등 지금 연루된 직업군도 참 다양하네요. 이 정운호 구명 로비 사건, 지금 정운호 게이트라고 부를 정도로 번지는 아주 확 번지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발단은 의외로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정운호 전 대표를 접견하다가 변론 비용 문제로 다투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이게 올해 4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최유정 변호사의 수십억 원 수임료 문제가 오히려 불거지면서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당시 최 변호사가 받았다는 수임료가 50억 원입니다. 보통 이런 단순 자백 사건 변론의 경우 300만 원, 많아야 500만 원이라는 게 이른바 법조 시장 가격인데요. 이른바 시장 가격의 1000배 이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건 단순 변론 비용이 아니고 로비 자금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2명의 대형 법조 브로커가 드러나게 됩니다. 최유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사관과 경찰에게 로비를 하는 역할을 한 브로커 이동찬과 정운호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앞장선 브로커 이민희가 등장하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파장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민희, 이동찬 두 브로커와 연루된 사람들은 이미 상당수가 구속됐는데도 아직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브로커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민희의 경우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민희 씨의 소개로 정운호 전 대표를 알게 된 뒤에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하고 지하철 역사에 화장품 매장을 입점하려는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관도 줄줄이 구속됐는데요. 이민희 씨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의 혐의가 드러나 2명이 구속됐습니다. 다음 이동찬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정운호 사건뿐 아니라 이숨 투자자문 사기 사건의 송모 대표 변론도 최유정 변호사가 맡게 하고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도록 한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이 씨로부터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모 씨가 최근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이동찬의 돈을 받고 유사수신 혐의로 송 씨를 이끌어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까지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이동찬의 로비가 성공한 겁니다. 또 다른 경찰관 2명도 이동찬의 돈을 받고 각종 사건의 편의를 봐주거나 무마해준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예, 전방위 로비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정운호 전 대표 수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경제인 하면 아무래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겠죠. 네, 맞습니다. 신영자 이사장은 현재 82억 원가량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이 수사의 발단 역시 정운호 전 대표입니다. 정 전 대표가 브로커 한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면세점 매장을 확장하고 위치를 변경하려는 로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 로비 과정에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신 이사장은 면세점 매장 확장과 위치 변경 대가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15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 업체로부터도 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35억 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여기에 더해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딸 3명을 회사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타내거나 가짜 임직원의 이름으로 급여를 타내 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사 돈이 2006년부터 10년 가까이 47억 원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신 이사장이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받은 35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신 이사장이 소유한 아파트와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정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결국 정운호 전 대표 수사가 롯데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신영자 이사장을 구속 기소하는 결과를 만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지금 수사 전망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직 부장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고요. 정운호 전 대표가 14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 전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향후 어떤 진술을 하느냐, 또 그러니까 법원과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로비 실체가 더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천만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정 전 대표 주변에 수많은 브로커들과 수사기관 인물들, 심지어 판사까지 얽혀 있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추한 연결의 고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주한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사실 이 짧은 전화 인터뷰에서도 거론된 사람만 해도 참 여럿입니다. 말 그대로 검경유착이라고 하면 한데요. 취재 기자라서 이번 정은호 게이트 취재하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네, 저도 사실 이 사건 처음 발단됐을 때,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을 빌미로 이제 돈을 많이 받고 이런 단순 로비 사건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니까 경찰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 검사 한 명도 정은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검사는 현재 이제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이 돼 있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검사까지 포함하면은 경찰 수사관에서부터 판사까지 지금 사실 법조와 수사기관 전방위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가 연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취재 과정에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예상 못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SBS 한상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